우주세기 100년사의 시작을 연 기동사 건담 성광의 하사의 기르케의 마녀. 이 영화의 엔딩곡으로 전설적인 밴드 건즈 앤 로지즈의 Sweet Child O' Mine이 흘러나오자 건담 팬들의 반응은 정확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누군가는 건담 역사상 최고의 낭만이라면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누군가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지요. 왜냐? 바로 그놈의 돈 때문입니다. 아니, 몸값 비싸기로 소문난 건즈 앤 로지즈 형님을 썼다고? 이거 한국에 수입될 때 저작권료 감당 안 돼서 BGM 갈아치우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실제로 우린 해외에서 제타 건담이 방영될 때 오프닝 곡을 없애버린 걸 직접 봤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다이가 이미 일시불로 시원하게 긁었기 때문이죠. 80년대처럼 일본 국내 방영만을 목표로 계약했단 모를까. 현재 이 작품은 북미를 포함한 월드와이드 배급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다이가 건즈 앤 로지즈 측에 싱크권 계약을 맺으면서 전 세계 어디에 틀어도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한국의 팬들은 엑슬로즈의 쩌렁쩌렁한 고음을 듣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 개봉이 됐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번엔 엑슬로즈 형님의 복귀를 축하하며 왜 하필 이런 비싼 곡을 쓴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러 갑니다. 이번 키르케의 마녀의 주제가, 저는 이게 30년 넘게 이어진 표절 밈에 대한 나름의 극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1년 기동사 건담 0083 스타더스 메모리의 2기 오프닝곡 맨 오브 디스티니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죠. 건담을 보는 아이들이야 좋았겠지만 서양 문물에 익숙한 일부 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입부의 베이스 리프와 이어지는 기타 선율이 당시 서양권의 여러 음악들을 짜깁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죠. 당시 일본 시장은 서구권의 락 음악, 메탈 음악의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팔콤의 이스포의 경우 잉베이 맘스틴의 파 비욘드 더 선을 그대로 집어넣었고, 캡콤의 롱맨 시리즈는 음악이 좋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놓고 가져다 쓴 곡도 많았습니다. 롱맨 1의 일렉맨의 테마는 저니의 페이스풀리의 도입부의 멜로디와 완벽히 똑같죠. 또한 롱맨 X3의 네온 타이거의 테마는 바로 건즈 앤 로지즈의 마이 미셸의 인트로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는 롱맨의 팬들도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분위기였기에 0083에서 유난히 도작이 많은 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겠죠. 여하튼 맨 오브 디스티니는 여러가지 곡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나중에 인터넷상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서양 음악을 베낀 것이 아니라 일본 드라마 가장 위험한 형사의 주제곡의 가주를 베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 없는 게 BGM인 어설트 웨이브는 샘 레이미 감독의 1990년작 다크맨의 삽입곡을, 그 외 5곡은 토미노 감독이 건담을 만들 때 영향을 받았다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곡을 베꼈다는 것이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드러났죠. 이후 건담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반다이는 뒤늦게 이 곡들의 사용 권리를 정식으로 허가받으며 수레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의 IP인 건담이 서양 음악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홍글 시인은 오랫동안 팬들의 뇌리에 남았죠. 그러니 최근 건즈 앤 로지즈 곡의 정식 사용 계약은 그때 서름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단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이런 도작이 건담의 주홍글씨가 되었냐는 걸 겁니다. 전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건담이라는 작품은 흥행 주기가 길기 때문에 이후에 건프라와 미디어로 계속 소비되면서 계속 회자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0083 이전의 건담 시리즈는 대놓고 해외 문물을 베껴대던 관행에서 벗어나 해외 과장과 정식 판권 계약을 맺은 모험적인 선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미노 요시오키 감독은 건담이 애들 보는 로봇만으로 취급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고집은 음악에도 나오는데요. 퍼스 건담을 만들던 당시만 해도 감독은 음악을 선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방영 때 난데없이 나르라 건담이란 동요가 나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어이없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타 건담을 만들 때는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닐 세다카의 미 발표곡 포어스 투 디사이드를 번안하여 제타 건담의 오프닝인 물의 별의 사랑을 담아를 만들었습니다. 90년대도 팝과 락 음악을 마구 베껴대던 시절에 80년대 라이센스를 맺고 번안했다는 것은 파격적인 시도였죠. 이는 건담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드라마이자 영화라는 감독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엔 이렇게 정당했던 계약이 훗날 건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했죠. 혹시 넷플릭스나 유튜브 혹은 해외판 DVD로 제타 건담을 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오프닝 어디 갔어? 네, 배경음악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이야 건담이 세계적인 콘텐츠지만 당시엔 일본 내에서만 반영되던 작품이었기에 1985년 당시의 계약서는 일본 안에서만 트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죠. 이후 건담 윙, G의 성공으로 인해 건담은 전 세계로 나가는데 제타 건담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문제로 닐 세다카 형님의 노래를 전 세계에 들기 위해선 별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급사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BGM만이 흐르는 오프닝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키르케의 마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제타 건담 때에는 일본 내에서만 계약이 멈췄지만 이번엔 건젤 로지드라는 더 큰 거물을 들었음에도 처음부터 전세계 프리패스로 권한을 탔으니까요. 85년 닐 세다카로 시작된 토미노 감독의 탈 애니메이션 꿈이 40년이 지나 반다이의 거대 자본가와 만나 비로소 전세계 어디서든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완전한 시네마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건담의 격이 올라갔음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또한 이 곡은 작품의 내러티브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키르케의 마녀의 스포일러가 나오니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스윗 차일드 오 마인의 도입은 키르케의 마녀란 작품 속에선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섬광의 하사위는 건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테러리즘과 노화를 고찰하죠. 2부인 키르케의 마녀에 사용된 스윗 차일드 오 마인은 미국 빌보드 핫백 1을 기록한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은 당시 엑슬로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 에린 에버리를 위해 쓴 것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사랑을 담은 노래이기도 하며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곡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노래의 가사가 하사웨이 노예 시점에서 본 기기 그리고 그가 잊지 못하는 퀘스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중에서 하사웨이는 유건담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PTSD가 발현되죠. 그만큼 퀘스라는 과거는 하사웨이를 사로잡는 망령입니다. 그녀의 미소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가사는 퀘스의 미소가 역스베시아 시절 퀘스의 죽음이라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긴 퀘스와 닮았습니다. 예지 능력이 있고 변덕스러우며 과시욕이 강하달까. 자기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사웨이는 그런 타입의 여성들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하사웨이를 사명과 유혹 속에서 갈등하게 만들죠. 중반부의 가사인 파란 하늘을 닮은 그녀의 눈은 비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기계와 퀘스의 눈동자에 새기기도 하며 동시에 마프티가 되찾고자 하는 오염되지 않은 지구의 하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여성과 비는 굳게 연결되어 있죠. 비 내리는 길가에서는 연인인 캐리를 만나고 기기를 안았을 때는 불꽃의 비가 내리는 식으로 말이죠. 즉 이 작품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여성이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이 작품의 여성이 대지를 상징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 눈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아픔이 너무 괴롭다는 것은 퀘스 자체가 그의 트라우마이기도 하며 그럼에도 푸른 눈의 기기란 트라우마 트리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죠. 그녀의 머리칼은 따뜻한 피난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가사를 보죠. 작중에서 하사위의 연인은 캐리하지만 그녀의 머린 작습니다.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줄 머리카락 자체가 없죠. 반면 기기는 정말 풍성한 전 세계의 탈모인들이 눈물을 흘릴 만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하사위가 기기를 피난처로 선택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내 사랑과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스윗 차일드 오 마인은 엑셀 로즈가 연인에게 마시는 노래였죠. 그리고 작품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 하사위노만 기기를 끌어당기고 이후 둘은 키스를 합니다. 하사위의 연인 캐리아 데이즈는 현실의 동반자, 그리고 하사위가 마프티란 테러리스트의 가면을 쓰고 대의를 내세우도록 돕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녀는 하사위의 사상을 이해하고 함께 총을 들고 싸우는 전우이자 하사위가 있어야 할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녀는 인간인 하사위를 마프티라는 예언자로 만드는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이 참사랑은 하사위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됩니다. 반면 기기는 이상적인 환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하사위의 본능을 표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를 알듯 그녀는 하사위의 본능과 욕망을 자극하며 지구를 위해 싸우는 영웅인 하사위를 평범한 인간으로 끌어내리고 말죠. 이 관계를 대입하면 노래가 달리 들립니다. 푸른 하늘 같은 눈을 가진 신비로운 기기란 이상, 빛길을 지나가는 캐리아 데이즈라는 현실, 하사위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척박한 현실에서 비를 맞고 뛰어가는 캐리아를 선택했지만 그는 푸른 눈을 가졌던 이상형과 닮은 기기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자신을 타락시키는 유혹에 끌려가게 됩니다. 노래 후반부에 어디로 가냐며 절규하는 엑슬로즈의 목소리는 캐리아를 지키지도 못하고 기기를 갖지도 못한 채 파멸로 치닫는 하사위의 길 잃은 영혼을 대변하는 셈이기도 한 것이죠. 하사위 노아가 불행한 남자인 이유는
바로 여자 운에 있습니다. 한 명은 캐리어 데이즈. 그녀는 하사위와 함께 피를 뒤집어쓰며 혁명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하사위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자 그를 지탱해주는 책임감이기도 하죠. 다른 한 명은 기기 안달루시아. 그녀는 하사위가 잊고 있던 삶의 기쁨이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스윗 차일드 오 마이는 잔인한 노래이기도 하죠. 노래 속 달콤한 가사는 눈앞에 길을 향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애절한 기타 솔로와 절규는 그가 벌어둔 현실인 캐리어를 향한 죄책감에 발로오니까요. 즉 그는 마녀를 선택한 순간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라고 되물으며 산화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곡은 건담이 짊어졌던 부채를 완벽히 해소함과 동시에 작품을 훌륭히 표현하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부인을 두고 애인과 바람났다 신세망친 남자의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